빡세게 준비한 설명회. 엄마들이 시큰둥한 이유. 안녕하세요. 이코치입니다. 오늘은 학원 설명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 모집 시즌, 입학 시즌에 보면 설명회 많이 하시죠. 한 번에 많은 어머님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광고의 건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원장님들이 이 설명회를 잘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합니다. 힘들게 준비했는데 어, 광고를 해도 어머님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설명회를 기껏 열심히 뭔가 준비한 것들을 다 쏟아냈는데도 그냥 뭐 감사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반응은 좋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또 마련해 주세요. 얘기는 듣지만 정작 등록하고 가는 사람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설명회가 왜 그렇게 흥행하지 못하는지 아주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다음에 혹시 설명회를 기획하게 되신다면 좀 더 날카롭고 매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회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설명회를 해보신 분들은 또 설명회 하려고 마음 먹으면 굉장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설명회 해야지 하고 그날 돼서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설명회를 진작부터 몇 주 전부터 일정 잡아야 되죠. 일정 잡으면 어, 장소도 정해야 되고 학원에서 할지 아니면 어디 빌려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그다음에 설명회 주제 정하셔야 되고 내용 만들어야 되고 내용을 예쁘게 프레젠테이션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또 프레젠테이션 연습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어머님들 오시면 유인물 같은 거 준비하셔야 되고 다과 같은 거 준비하셔야 되고 또 참석자 명부 만들어서 신청 오면 참석자 명부 만들었다가 뭐 내일 몇 시 합니다 잊지 않으셨죠 하면서 또 문자도 보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청소 하셔야 되고 책상 배치도 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맘카페 글 쓰죠. 또 블로그 쓰죠. 전단지 만들어서 붙이러 다니시죠. 등등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치이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가는 길에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근데 잊으면 안 되는 목적을 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생이 없어서 모집을 할 생각으로 설명회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준비하다 보면 엉뚱한 걸 준비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표를 잃게 되니까 당연히 엉뚱한 주제, 엉뚱한 내용을 준비하게 되고 원장님은 뭐 전체 시간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하고 또 결정적으로 매출에 도움되는 얘기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데 힘 주고 뺄 거를 다 작전을 짜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정함도 없이 또는 엉뚱한 데 힘주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설명의 내용들이 변질돼 버리니까 이 정보가 필요한 타겟이 누구인지 초대하면 좋아할 라 사람이 누군지도 본인이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 설명회 오세요. 뭐 하는데요? 음, 좋은 시간 될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당신이 꼭 참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태로 만드는 광고가 모객을 성공시킬 수 없겠죠. 어떻게 실제로 원장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 목표를 잃고 표류하게 되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런 게 목표를 잃고 표류하는 거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사례들 그동안 제가 목격했었던 것들을 재구성한 겁니다. 자,
재원생들의 다음 과정 등록 유지 목적에서 설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왕 설명을 하기로 하려고 마음먹은 거, 많은 엄마들 모으자. 그래서 맘카페에서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바뀌니까 재원생 엄마도 오죠. 또는 신규생 엄마도 오죠. 이렇게 많은 엄마들이 오니까 뭐 재원생 엄마들에게 우리의 다음 뭐 중등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안심하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신규생 엄마들은 조금 한 발 떨어진 얘기 같고, 또 신규생 엄마에 맞춰서 막 얘기하기에는 재혼생 어머님들께 불필요한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엄마라는 사람들이 가진 주제에 착안하게 되니까 뭐 교육 정보나 입시 정보다는 진로 진학 정보라든가 뭐 그런 정보, 엄마들에게 유익할 것 같은 정보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목적은 재원생들이 초등부를 마친 애들이 중학교 때도 우리 학원에 쭉 다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건데 거기에 힘을 제대로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익한 정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보가 지금 한창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기에 아, 평상시에는 관심이 있었던 정보겠지만 지금은 우선순위가 아닌 정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설명의 주제를 고민하던 중에 요즘에 영어는 초등학교 때 고등 영어까지 끝내둬야 한다더라 라고 얘기했었던 어떤 어머님이 떠오른 거예요. 아이씨,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어머님들 좀 제대로 좀 바꿔드리고 싶다. 자, 이런 생각으로 옮긴 거죠. 처음에는 설명회를 하기로는 마음 먹었지만 그리고 나서 주제를 찾는데 주제는 그냥 설명회라고 하는 주제를 찾게 된 거예요. 매출 문제 때문에 신규 모집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자, 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을 있었음을 기억하고 바로 잡아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럼 이 설명의 목적은 뭐가 돼요? 우리 학원의 교육에 관심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주는 게 목적이 되어낸 설명회가 돼버린 겁니다. 자, 다음.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설명회를 직접 할 자신이 없어서 외부 강사를 섭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아는 원장님이 강연 잘하는 분을 소개해 줬어요. 아이들 자존감에 대한 강의를 하는 분인데 살짝 촬영해둔 영상 보니까 엄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초청하기로 했어요. 이제 설명회 강사도 준비돼 있으니까 자존감 강의 끝나고 나서 우리 학원을 어떻게 어필하느냐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런 고민이 남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준비를 하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가 문제예요? 설명회를 자신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설명회에서는 우리 학원의 강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강의에서 1시간의 시간, 엄마를 마음을 사고 설득할 수 있는 1시간의 시간 중에서 40분은 우리 학원과 떨어져 있는 자존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시간을 다 써버리고 20분 동안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 없는 분이 나머지 그 20분 동안 어필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결국 이거는 내가 돈 써서 자리 만들어주고 그 자존감 강의하는 분이 우리 지역 내에서 인지도를 갖게 만들어준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육의 결 또는 컨셉, 강점과 연결되는 주제의 강연자가 오고 그리고 그 강연자가 강연 중간중간에 우리 학원의 장점을 좀 언급해 준다거나 띄워준다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브릿지라도 놔주면 다행인데 그런 대부분은 그 강사들은 자기 주제에 충실하게 강연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동네 잔치 내가 열어준 겁니다. 어머님들은 아유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리 또 마련해 주세요 하고 그냥 가죠.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기로는 했는데 얼마나 신청이 있을지 몰라서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좀 얻을 것들을 좀 줘야겠다. 그래서 브런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짜 맞춰서 또는 예산 맞춰서 어, 장소 섭외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설명회 준비하는 열정의 아주 큰 부분들을 장소 섭외와 메뉴 결정과 예산 통제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곁들여서 준비를 하고 설명회를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이 원장님의 이번 설명회 업무의 중심은 장소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껏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1, 2만 원씩 써가지고 먹이고선 자기는 메시지 뭐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뭐 영어, 수학 두 과목 모두 매출이 저조해서 설명회 한번 할까 고민하던 중에 지인 원장님이 무슨 독해력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설명회를 한다길래 구경을 가봤다.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진짜 아이들 독해력이 문제긴 문제니까. 이참에 독해력 프로그램 도입해서 설명을 해보기로 했다. 고맙게도 거기 본사에서 강연자, 사회자 모두 지원해준다니까 광고 컨셉까지. 이번 설명회는 쉬울 것 같다. 말씀대로 쉬울 순 있겠지만 이 원장님의 처음에 출발점은 매출이 저조해서였죠. 이 기획은 영어 수학의 매출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설명회를 기획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게 된 거죠. 영어 수학 학원인데 영어 수학 기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다른 메뉴로 가는 건 짜장 짬뽕 파는데 잘 안 팔려가지고 육개장 팔기 시작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 글쎄요. 그 학원의 중심은 잃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뭐 해나가셔야 되는데 아니 어쨌든 이번 설명회 얘기죠 참. 설명회가 쉬워지긴 하겠지만 애초에 이거는 새로운 상품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의도적으로 정신 차린 상태에서 영어 수학의 문제점, 영어 수학 이게 안 되니까 새로운 과목을 도입하자. 아예 이런 차원에서 이 방향을 잡은 거라면 괜찮은데 일단 이 기획을 할 때 기획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뒀다라는 걸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하는 이유는 우리가 학원 설명회는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새로 나왔을 때 뭐 애플에서 설명회 하죠. 삼성에서도 쇼케이스 하죠.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자동차도 신차 나오면 그런 발표회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 설명회는 매우 쉬워요. 그냥 이 상품의 특장점을 알리는 건데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어머님들께 입시나 교육 정보를 전하는 설명회들도 많이 보고 또 우리 학원은 이렇다 저렇다라는 얘기만 하는 설명회는 왠지 좀 잘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양태가 많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설명회를 보면 우리가 설명회에 부여할 수 있는 목적은 첫째는 지금 있는 고객들, 이미 돈 내고 있는 사람들의 로열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인 설명회를 기획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적인 이 설명회를 계기로 우리가 DB를 확보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그다음 설명회 이후에도 뭐 관계를 만들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로서 설명을 기획할 수도 있고 또는 이번에 당장 시작하는 어떤 과정에 고객을 모집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고객들의 지인 내비두면 소개 안 해오니까 어, 설명회 때 지인 어머님들을 한 분씩 데려와서 하게 하는 그런 설명회 목, 그렇게 목적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에 따라서 당연히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목적에 따라서 기대하는 매출의 크기가 있을 거고 기대하는 매출의 크기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합당하게 뭐 과감한 광고비 지출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구분 없이 그냥 설명해야지
시작해서 엉뚱하게 준비하다 보면 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설명의 종류가 다름에 따라서 우리 설명회가 어머님들을 감동시킬 포인트가 달라지죠. 어떤 설명회에서는 우리 학원의 강점이나 필요성에 집중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설명회가 있고, 또 교육 전망이라든가 우리의 로드맵을 를 얘기하면서 안심시켜는 내용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교육 정보 같은 진로 정보랑 그런 정보 전달에 집중하면서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것에 집중하는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설명회를 준비하는 목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서 이제 개별 상담 해피콜을 할지 말지, 또는 하게 된다면 무슨 내용을 할지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베푼 정보 제공을 했으니까 후기를 받을 수 있을 거고, 또는 정보가 미끼가 아니라 우리 학원에 주목을 해라 라고 해서 설명을 했다면 선물을 얹어줄 준비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설명회 홍보 모집을 맘카페에 올릴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DB에 DM 메시지를 보낼지, 또는 게시판 광고 같은 거나 인스타 광고 같은 것들을 할지, 그런 광고 전략도 달라질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매출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당한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주거나 이후에 뭐 할인 혜택을 주거나 등등의 예산의 규모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설명이 이후에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끌고 갈지에 대한 이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설명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설명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를 뭘로도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방향이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그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 원장님께서 방향을 잃으시면 되겠습니까? 자, 다음 설명회 하실 때는 처음에 기획을 하신 설명회를 하려고 생각한 이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 딱 정하고 나면 잊지 않게 모니터 앞에 탁 붙여두고 기획이 끝날 때까지, 준비가 끝날 때까지 방향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게 아니었는데 또 길어져 버렸네요. 오늘 끝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